이번 소식은요, 이 음악, 귀에 친숙한 대중가요인데요. 이 음악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990년대 초반에 나온 그 발표된 이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었습니다. 자,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요, 시청 앞 지하철역과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 이 2호선이 다니는 서울시청역 앞에 바로 서울시청 권사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금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관피와 척결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숙제를 모두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최근에 있었던 구의역 참사 사건 이후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분명히 개혁의 길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메피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메피아라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기업들의 인원 감축이나 이런 정책 속에서 탄생했고 제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사실 서울시만의 일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철두철미 없애겠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의 결의고요. 메트로라는 서울시 자회사 출신의 낙하산 때문에 메피아란 말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서울의 지하철은 1, 2, 3, 4호선, 5, 6, 7, 8호선 다 주체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네. 서울 메트로가, 그리고 이제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 메트로 사장이 지금 공석이죠. 네. 네. 이 서울 메트로 사장을 새로 뽑기 위해서 네. 재공모까지 거치면서 지금 최종 후보 2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한 사람이 바로 그 김광현 전 코스콤 대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김태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자, 이 메트로라는 곳이 경영한다는 게, 관리한다는 것이 지하철 1, 2, 3, 4호선인데 2호선에 구의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역에 18살 청년이 제값도 받지 못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는 그 사고에 책임 있는 것이 바로 메트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의역 사고 때문에 결국 메피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서울 메트로 사장을 다시 뽑는 과정에서 돌려막기식 인사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돌려막기라는 것은 이제 김태호 사장이 5, 6, 7,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정이 이미 됐다는 소문이 계속 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확인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관련 보도가 네.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결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서울 메트로와 그리고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 이거를 이제 통합을 추진을 하면서 그 적임자로 이 김태호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그 마음에 들어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관피와 척결, 이른바 메피아 척결도 중요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도전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가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메트로가 6조 8,550억 원에 달하고요. 네. 이 도시철도공사도 6조 202억 원에 달해서 두 개를 합치면 벌써 12조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이 20조 조금 더 되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지금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서울시의 살림을 더 좋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홍우람 기자. 근데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이요. 자기들끼리 1, 2, 3, 4, 5, 6, 7, 8호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엔 다 똑같은 거라서 서울시가 한 회사로 관리하면은 비용이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애초에는요, 이 서울 메트로가 이 서울 지하철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쟁 체제를 갖추고 이제 그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 네. 이런 취지에서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6조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양 회사에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 이런 시도들은 실패를 한 거죠. 네. 자, 일단
서울 메트로랑 5, 6, 7,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하자 이런 뭐 표결까지 있었다 그러는데요. 김정부 본부장. 실제로 이쪽은 찬성했지만 이쪽은 반대하는 걸로 숫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소위 이제 선거 때도 네. 아주 큰 공약을 내놨어요. 이 네. 두 개의 어떤 지하철 관리회사를 통합하겠다. 그래서 적자도 줄이고 어떤 효율적인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서울 메트로가 훨씬 더 이 회사 규모가 크고 또 노조도 강하고 이 처우도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서울 메트로 쪽에서 뭔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이전 전임 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임 사장은 그 자기하고 가까운 인사를 이제 사장을 시켜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노조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이제 그 투표를 붙였는데 서울 메트로 쪽 노조들이 다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네. 복수 노조인데 두 개 노조가 모두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은 걸로 나오면서 사실상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임 사장이 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그만뒀던 거거든요. 아, 이 메트로 사장의 공적인 이유는 이렇게 통합하려다가 반대 때문에 안 그렇죠.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죠. 물러난 책임을 거고. 물러났는데 바로 다음날 구역 사고가 난 거죠. 아, 물러난 다음 날 그렇죠. 바로 사고가 났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렇게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이쪽으로 옮겨가 사장을 시킨다면 통합이 좀 쉽게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유력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서울시에 이제 어떤 1급 간부가 한 분 있었어요. 이제 그분을 원래 그 서울 메트로 사장으로 보내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그분에 대한 어떤 뭐 평판이랑 할까요? 네.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뭐 흠결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또 배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서울시 공무원이 일로 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럴 낙하산이라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인선이 계속 난항을 겪다가 공모 제공까지 왔는데 네. 아까 그 내정된 걸로 이제 보도가 됐던 그분도 네. 내정설이 이제 또 흘러나오면서 이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상당히 또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정말 그 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네. 지금 잘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상황, 어떤 몰려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이런 노조의 그 반대를 보면서 네. 역시 세상에 모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직은 처음에는 어떤 복지 뭐 이런 걸 내세우지만은 네. 나중에 가면 관료화되면서 네. 그 조직 자체의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노조도 처음에는 그 메트로 직원들의 어떤 복리 후생을 위해서 활동했을 건데 네. 나중에는 결국 가면 노조위원장, 노조의 간부들 이런 분들은 뭐 별로 노동하는 거 없이 전부 다 전임으로 가 있으니까 네. 급여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노조 자체가 네. 어떤 관료화돼 버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어떤 CG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는 이 계획대로라면 통합하게 되면 1000명 정도 인원이 줄게 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관피와 척결도 해야 되고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 시장이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양 기관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조직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 5년 동안에 3, 4천 명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하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네. 채용해서 인원을 좀 줄이겠다. 네. 이런 안을 제시를 하고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어쨌든 구조조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이제 통합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와 더 가까운 소위 노조라는 게 어떻게 아무래도 자기와 좀 가까운 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우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멈추지도 못하고 약간 네. 상당히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복지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논란이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은 이 지하철 문제 잘 해결하면 우리 국민들이 박수도 보내고 또 관심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큰 숙제 두 가지를 동시에 떠안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